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돈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한 독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지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살 돈 없다.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저자는 9살 이후로 가난한 아버지의 견해가 아닌 부자 아버지의 견해를 배우고 따르기로 결심한다. 목차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글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인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9살 소년의 파트너이자 친구인 사업가 아버지입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9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9살의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의 가난한 아버지는 9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그러나 고소득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로버트의 가난한 아버지는 늘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것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목차 첫 번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삶은 사람들을 제멋대로 내두른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간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를 바꾸려고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주어지면 더 많은 빚에 빠져들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도 계속 일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애꿎은 사장을 탓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 대신 감정을 사용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안정적인 직장만을 찾는다.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신을 어디로 몰고 갈지도 전혀 모르면서 말이다. 이것은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상황과 비슷하다. 목차 두 번째,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기요사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는 부유한 사업가들의 최후라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923년 미국의 위대한 사회 지도자들이자 부유한 사업가들이 시카고에 위치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 모인 인물들 중에는 세계 최대의 민간 철강 회사 사장인 찰스 슈왑, 세계 최대의 공공사업체를 이끌던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의 가스 회사 사장인 하워드 홉슨,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인터내셔널 매치사의 이바 크루거, 국제결제은행 은행장 레온 프레이저,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 리처드 휘트니,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인 아서 코튼과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하딩 행정부의 강요인 엘버트 폴 등이 있었다. 그로부터 25년 후 이 9거인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슈왑은 5년 동안 빌린 돈으로 살다가 무일푼으로 죽었다. 인설은 외국에서 가난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크루거와 코튼도 무일푼으로 죽었다. 홉스는 미치광이가 되었다. 휘트니와 엘버트 폴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프레이저와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가난한 자와 중산층과 부자의 현금 흐름을 간단한 패턴으로 보여주면서 핵심 이야기를 진행한다. 가난한 자는 직장으로부터의 수입이 바로 지출로 나가며 중산층은 직장으로부터의 수입이 부채와 지출로 나가고 부자들은 자산으로부터 수입이 창출되며 이 수입은 부채와 지출보다 훨씬 커 재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표를 통해 가난한 자,
중산층, 부자의 현금 흐름을 쉽게 보여주고 있다. 목차 두 번째에 왜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유하느냐다.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창출한다. 금융지식 없이 생긴 돈은 곧 사라진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에는 가장 먼저 깊은 구덩이를 파고 튼튼한 토대를 쌓아야 하지만 교외 주택을 지을 때에는 15cm 두께의 콘크리트만 부어 넣으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15cm 콘크리트 기반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부자들은 자산을 획득하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확보하고 자산이라 여긴다. 만약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쓰는 것이 당신의 패턴이라면 소득의 증가는 지출의 증가만을 초래할 뿐이다.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자산 대신에 부채를 구입하는데 삶을 소진하는 바람에 무의에 그치고 만다.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돈에 가공할 힘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고 만다. 목차 세 번째.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한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말하는 부자들의 자산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어음이나 차용증,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그 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그는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니라 진짜 자산을 사라고 말이죠. 그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직장에서의 수입의 이상을 가져다 줄 때 직장을 나오면 됩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자신만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들은 자산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다른 이들은 소득 명세서에 집중합니다. 재정적 공경에 부딪히는 것은 평생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데 따르는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의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순자산이 정확하지 않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산을 매각하는 순간 이득에 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가면 결코 빼내지 마라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단 자산 부문에 들어간 돈은 당신의 직원이 됩니다. 그런 돈의 가장 좋은 점은 하루 24시간이라고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사치품을 제일 마지막으로 장만하는 데 반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을 제일 먼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사치품을 누립니다. 목차 네 번째. 부자들의 큰 비밀, 세금과 기업.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그는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과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비교를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 돈을 번다, 돈을 쓴다, 세금을 낸다.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 돈을 번다, 세금을 낸다, 돈을 쓴다. 부자 아버지는 이러한 부자들은 금융 지식에 대해 강조를 하고 그러한 금융 지식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회계와 투자, 법률과 기업체입니다. 사실상 부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쪽은 중산층입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상위소득 중산층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벌을 주려 할 때마다 부자들은 그저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그들은 대응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돈과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우리의 고용주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그 힘을 갖고 또 통제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삶을 꾸리려 노력합니다. 기업은 돈을 벌고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세법의 허점입니다. 목차 다섯 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실제 세상에서는 종종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대담한 사람이 앞서 나간다. 저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도한 두려움과 자기 회의가 개인의 천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알게 되었다. 답을 알면서도 용기가 부족해 행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낡은 사고방식이 그들의 가장 큰 부채이다. 그것이 부채인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사고나 행동 방식이 어제의 자산이었고 어제는 이미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금융지능을 키우고 싶은가?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오늘 창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제대로만 훈련시킨다면 우리의 정신은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자손들에게 극단적인 빈곤만을 물려주게 될 수 있다. 기회가 너무 복잡하고 투자 내용이 너무 난해할 때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간단한 산수 능력과 일반 상식만 있으면 된다. 안정적인 투자는 지나치게 깨끗한 감이 있는데 그것은 곧 너무 안전하여 수익이 적다는 의미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부어넣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좋은 기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이 아는 것들이고 당신의 큰 리스크는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